안녕하세요. 구루 FM 총선 특집 방송 두 번째 시간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시아입니다. 추위가 가시고 반가운 봄이 시작되었네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4월 10일. 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뭐 열기가 막 후끈후끈 막 시끌시끌합니다. 예,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네, 또 선거는 또 막판이 또 백미가 아니겠습니까? 카시아님은 정당이나 후보 마음의 결정하셨나요? 했죠. 근데 아, 반절은 네. 했고, 반절은 사실은, 네. 반절은 조금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정당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나요? 비례대표. 네, 그렇죠. 예.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대로 꼭 참여해서 네.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꼭 뽑아야죠. 네. 뭐 정권 심판론도 있고 또 민생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시기라서 총선에 좀 제대로 확실히 반드시 좀 선거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하실 거죠? 꼭 해야죠. 네네네. 저희가 그 첫 번째는 그 22대 국회에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그런 컨텐츠로 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장애인들이 이제 평등한 선거권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에 관해서 좀 저희 둘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네. 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표 절차, 유의사항 이런 게 잘 나와 있는데 청각 장애인들은 그 수어로 된 동영상이 첨부가 돼 있고요. 시각 장애인들은 그 바코드가 있는데 그게 음성으로 출력되는 그런 안내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USB도 또 제공된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USB 담는 봉투에도 네.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네.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그 USB를 그 공보 내용을 USB에 담았는데 그거를 또 비닐 봉투에 넣어서 또 전달해 주는데 그것도 그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봉투 겉면에 점자로 표시를 또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정당에서 해놓은 정당이 있고 또 안 해놓은 정당이 있고 또 그런 편차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지원이 된다고 그러게요. 그러던데, 네. 예. 그거를 좀 왜 안 했을까요? 안 한 데는 왜 안 했을까요? 예, 좀. 좀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당에서도 네.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점자형 선거 공보 제작 또는 그런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주셨던 것처럼 의무화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선에서도 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거소 투표소라고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좀 되게 생소하거든요. 네. 이것도 뭔가요? 거소 투표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거나 네. 그 집을 떠나 있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예요. 네. 그러면은 그 머무는 곳에서 투표시를 하고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네요, 이거는. 네. 이번에 조금 그 도움을 주는 옆에 보호자로서 네.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좀 나중에 제가 그거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그 내용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누리집에 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조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네. 그 일단은
그 TV, 유튜브는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단면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목요연하게 뭐 파악하라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치면은요. 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개표소를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는, 요즘 좀 그 보안에 대해서 좀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 선거일 투표, 네. 투표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데, 그 벤넷에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다 보면은 장애인 관련돼 있는 그 안내문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투표소 못 가시는 그런 장애인 유권자분들이 거서 투표 제도에서 사용을 하시고, 또 어르신 장애인 등이 또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그런 편의 제도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건 또 어떤 편의가 제공이 될까요? 그 구체적으로 어르신, 네, 어르신이나 뭐 장애인분들이 좀 편리하게 또 할 수 있는 제도가 또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신체 장애인들이 있고, 네. 그 발달 장애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우편물이 와요. 거기서 투표라고. 네. 예, 그냥 뭐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한테 저절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집으로. 그럼 오면은 거기에서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나는 투표소에 가서 직접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놔두면 되고, 네. 그리고 이 거소 투표제라는 거 이거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거기다 설명을 해서 네. 다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용지가 와요. 네. 예. 그럼 거기에서 그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준비된 노란색 투표 용지가, 그 노란색 봉투가 있어요. 거기에 넣어서 다시 가서 그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그게 끝이더라고요. 제가 좀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 도장을 이렇게 찍는 난을 이렇게 칼로 도려내서 좀 그 난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굉장히 작아가지고 그 도장을 거기에 딱 맞춰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약간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네. 그거 찍을 때요. 이게 딱 맞춰가지고. 긴장하고 찍어요.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하고. 직접 해보신 경험 있으신 거예요? 아니, 일반 투표할 네, 때도 네, 저도 그때, 그러는데, 근데 맞아요. 이제 좀 어르신이나 그 장애인들이 좀 힘들다는 거죠. 특히나 뭐랄까 의지는 있는데 네. 신체적으로 손떨림이나 이런 사람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은 신체 장애인 분들보다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 발달 장애인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민주주의의 선거 네. 4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네, 뭐가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보통 선거라고, 네.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평등 선거라고 한 표씩 하는 거. 네. 1인 한 표? 예. 직접 선거는 누가 대신 해주면 안 되고 직접 하는 해야 거잖아요. 된다? 네. 그리고 비밀 선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좀 안 되고 있을까요, 이게? 비밀 선거는? 본인이 만약에 투표용지가 보면은 발달 장애인들은 네. 약간 특정하게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글씨,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사진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인식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좀 그림으로 좀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도 좀 그런 의사를 표하시는 장애인 분의 그런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글씨도
완벽히 알지 못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자 공보물이 와도 80% 정도는 그걸 잘 못 읽으신다 이러신 의견이 있고 당사자분들이요. 그리고 그럼 그림 문자로 좀 잘 그 홍보물을 뭐 디자인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그 기자회견 하시는데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발달 장애인 분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발달 장애도 경중이 있고 중증이 있어가지고 네. 뭐 중증은 뭐 인식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의사 표현이 맞나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 논란이 네, 좀 네. 있기는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경증들은 일부분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비밀 선거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 좀 취약한 면이 있을까요? 글쎄요, 말하기 참 예민한 부분일까요? 음, 그러니까 아니 일단 선거 그 이제 거소 투표를 하면은 되긴 되는데 네. 안 하고 선거 하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되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소리 같은 청각 같은 게 굉장히 그 당시의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왜냐면 오감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투표 기표소가 밀폐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신체 장애인들은 대략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떨림 같은 거 이런 거 안 되면은 네. 그래서 그 관리자 측에 신청을 하면은 네. 보조인들 오고 그리고 뭐 어디를 해주세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면은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게 합법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신체 장애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에 뭐 임시 경사로도 설치돼 있고 그리고 이동 경로 중 단차도 좀 제거를 해서 장애인 유권자들이 좀 편리하게 제공되는 면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발달 장애인 분들은 이런 비밀 선거권에 관해서는 아직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직접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뭐 가족들하고 동행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혼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족이 대신 왜냐하면 애부인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낯설잖아요. 네. 예. 그런 분이 있어서 친숙한 사람이 옆에서 도움을 줘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서 힘들다고 하는 거죠. 네, 같이 동행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투표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제 당사자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내가 끝까지 내 의사로 그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 점은 좀 아쉽다. 네,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수 이런 있죠. 디테일한 부분도 좀 뭐 개선을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고민을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말은 하는데 개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렇게 시키면 싫은 사람 그걸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장애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내 의사로 끝까지 좀 결정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고 좀 비율이 그래도 좀 나뉘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선거 자체도 그 복지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판단하기가 좀 고민되는 지점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부분 안에서 또뭐 다른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고민하는 또 당사자가 또 있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동반해서 해주는 걸 원하시는 또 당연히 유권자 당사자가 있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거는 현장에서 그냥 무조건 한 가지 원칙을 세우는 게 아니고 네. 그 발달 장애인 한도 내에서는 그냥 그 뭐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그 자유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네.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번외로 여기 보니까 뭐 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영방송이어서 사심이 약간 들어가는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영은 아니어도 약간. 그 이슈를 얘기해 볼까요? 이번 선거 이슈? 그 정아 씨는 어떤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그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공약이 눈에 띄는 공약이 없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공약은 좀 사라지고 이제 정권 심판론이 좀 강하게 대두가 됐고, 또 워낙 또 이제 민생 문제도 안 좋고 또 좀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이런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20, 30년 전에 행해졌을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그 국민들이 제대로 의사를 결정을 하고 또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민주주의가 발전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다시 후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좀 제대로 찍어서 이제 후퇴하고 있는 것들이 좀 바로잡혀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가 뭐 조국 개혁당이죠. 뭐. 첫 번째 개혁을 한대잖아요. 네. 그거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좀 이슈 몰이가 잘 된 것 같아요. 의외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고 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좀 저는 왔거든요. 네. 그렇죠. 놀랍죠. 네. 저한테 따로 전화 주셨는데 그 의지를 좀 표명하신 것 같아요. 정당에 대한. 네. 네. 근데 정아 씨는 학고하잖아요. 네. 한 군데. 네, 그죠. 네, 저는 약간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네. 그렇죠.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는 감은 좀 감지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고정 비율이 고정층은 대체로 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중도층들이 좀 이번에 좀 정권 심판에 대한 의지가 좀 있으실 것도 같고 지금 뭐 민생 문제도 지금 뭐 자영업자들도 힘드시고 얼마 전에 뭐 사각값 뭐 대파 사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 사각값도 그런데 감자, 뭐 토마토 여러 과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세계적으로 좀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다 1위더라고요. 최고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실제로 시장에 가면 굉장히 비싸요. 비싸다는 거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를 실감이 들고요. 근데 요번 총선에서는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별로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봐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이 하긴 하나요? 그렇죠. 여론조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뭐 가표집이 많다 이렇게 초반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또 이제 뭐 태세가 좀 전환이 돼서
뭐 서로 뭐 상대당이 가표집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저는 이제 비율적으로 좀 공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니 옛날에는 그 여론조사가 그 방송에 많이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자기 편한 대로 편집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안 보여요. 네, 요즘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공중파를 보는 비율이 많이 이제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많이 접하고 또 그 어느 정도 신빙성도 좀 높고 그런 면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선 때에도 그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되게 영세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그 여론조사를 한 경향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그것들이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에서 좀 골고루 또 편향적이지 않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론조사 전화를 저부터도 그래요. 전화가 오는데 옛날에는 답을 조금 해줬는데 요 근래는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그것도 이제 성향에 대해 많이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있는 층들이 있잖아요. 네. 그 낮에 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낮에 이제 집에 안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뭐 ARS를 돌리거나 하면 이제 67세 분들이 직접 그분들은 또 직접 받으시고 또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또 많이 나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ARS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로 하는 거하고 많이 이제 편차가 있으니까 그런 면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음성으로 하는 그 여론조사도 음성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설문지로 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설문지로 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론조사 자체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저조차도 그 알고리즘으로 뜨니까 믿을 수가 조금 없더라고요. 상대 측에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 이게 학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진보 진영은 자기네들이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또 방송만 계속 보잖아요. 그럼 알고리즘이 이제 계속 진보 진영의 스피커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알고리즘 타고 들어오고 또 보수층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도 믿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괴로워요. 맞아요. 상대편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설득도 안 되거니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뭐 저하고 반대되는 성향의 그런 방송도 일부러 찾아 듣거든요. 일부러. 그러면은 또 타고 들어와요. 그쪽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뭐 요번에 이제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슈죠. 그것도. 그래서 그 전에도 좀 그 다른 그 스피커 부분에 제가 처음에 구독까지 했는데 좀 처음에 이렇게 듣다가 어느 지점까지는 이게 수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수지만 진보 성향이 있고 또 나름 되게 막 이분이 막 스마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었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그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다시 끊고 그렇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좀 다른 진영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물론 그래도 뭐 정권 심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될 거는 같고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한 외에 이게 정치에 참여하는 일들이 좀 그렇게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나의
의사를 표현을 해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그런 의사를 좀 반영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투표를 하시고 네, 또 어디 가시지 마시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가 먼저 네네. 있으니까 예, 바로 많더라고요. 제 애국인들 네. 난리 났던데요. 관심도가 이번에 저는 한 70% 정도 역대로 네, 높다고 나오지 들었어요.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역대 총선에 비해서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그 총선 대응해서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애인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오늘 못한 얘기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좀 정리 좀 하고 끝내볼까요? 저도 그 일반 시민으로서 그냥 그 우편물 이렇게 오면은 그거 꼼꼼히 좀 보고, 그리고 그 사전 투표도 거의 안 했어요. 안 하고 투표일 날에 가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번 방송을 계기로 좀 찾아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인터넷 들어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면은 진짜 초등학교 수준으로 네. 예, 진짜 자세히 잘 나왔더라고요. 예. 들어가서 궁금한 거 하나하나 클릭해서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림이나 글이나 영상, 음성 네네.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요. 네. 예, 뭐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선거 법규 뭐 위반 안내 그런 거를 네네. 예, 뭐 1390이라고 1390이요? 예. 그게 뭐 어떤 선거 법규에 관해서 나와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선거에 대해서 음성으로 이제 안내 있는 거죠. 네네. 안내도 있지만 뭐 위반하는 사람을 신고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여기에다가 편집할 때 띄우겠습니다. 1390이요? 예. 네. 뭐 어디서나 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네. 이번이 그 지금 두 번째 선거 네, 방송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또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라스트로 지금 저희가 959 갑을 그 후보분들 인터뷰를 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는데 한 그 비서관 분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인터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후보분들 인터뷰를 짧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 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면 두 분이라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송에 그러면은 가서 직접 찾아가서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유세 현장을 좀 가보려고요. 직접 가서. 왜냐면 이제 시간들이 워낙 바쁘시니까요. 시간이 안 나실 것 같아요, 후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좀 발로 직접 뛰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요즘에 이제 보면 왜 쇼츠로 이거는 비밀인데 나중에 보세요. 네, 현장의 네, 목소리 네. 뭐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은 현장감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상황이 좀 되면은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은 인터뷰 한 4-5개 질문 추려가지고 현장으로 직접 발로 뛰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 이거 하면서 네. 정말 높으신 분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요?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국민들의 머슴인데 뭐 높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래도 왠지 말은 그렇다고 해도 네. 아우라가 있을 것 같은 대사관의 아우라가 근데 있을까? 저번에 그 구로구 공익박람회 할 때 그 의원분 한 분을 그때 잠깐 그 라디오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사정상 제가 업로드는 못했는데 다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 보였어요. 네, 그냥 저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싶지 않고요. 그냥 같은 사람이니까 네, 자기 의사를 좀 이제 주민들과 직접 무슨 공영방송에 나가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활동하실 거니까
지역분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와서 소신도 밝히시고 또 재밌게 질문 드리면은 본인 이미지도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그냥 저희는 한 10분 정도로 네, 간략하게 추려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 방송이 나올지 네,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열심히 하셔서 제가 응원하고요. 네, 시간 되시면 그날 나오세요. 아유, 가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방송에 나온 거 네. 예,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방송 총선 대비해서 장애인 유권자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선거에 임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나누어 봤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 후보 인터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구로 FM의 김정화였습니다. 카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